KF-21 전투기의 기동 성능과 안정성은 비행 제어 장비에서 결정됩니다. 조종사가 조종관을 움직이는 순간 기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모두 비행 제어 구성에 의해 좌우됩니다. 현대 전투기에서는 기계식 연결 방식 대신 전자식 제어 방식이 적용되는데요. 플라이 바이 와이어 방식은 조종 입력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기체에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가 입력을 보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플라이 바이 와이어 방식은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고성능 기동을 위한 필수 요소인데요. 전투기는 공기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형상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정한 형상은 기동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제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식 제어가 적용되죠. 컴퓨터가 지속적으로 자세를 보정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KF-21에도 이 방식이 적용되어 고기동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행 제어 구성은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조종사는 복잡한 계산을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력한 조작이 자동으로 최적화되어 전달됩니다. 급격한 기동 상황에서도 기체가 과도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보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기능은 전투 상황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조종사가 전술 판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일부 구성 요소에 외산 기술이 활용되었습니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비행 제어 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국내 기술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핵심 제어 로직과 소프트웨어 역량이 축적되면 장기적으로 완전한 자립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에서는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문제로 시험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어 로직 오류로 인해 기체 반응이 예상과 다르게 나타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험 일정 지연과 추가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죠. 즉, 비행 제어 기술이 전투기 개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는 비행 제어 구성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비행 환경에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어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는데요. 시험 결과가 빠르게 반영되면서 제어 성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전투기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행 제어 구성은 다른 장비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엔진 출력과 기체 자세, 조종 입력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데요. 각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KF-21은 이런 통합적인 설계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전체 장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비행 제어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큽니다. 단순 조립이 아니라 핵심 제어 기술까지 확보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술 자립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런 기반이 유지된다면 향후 전투기 개발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KF-21 비행 제어 구성은 전투기 운용의 모든 순간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장비는 단순히 기체를 움직이는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종 입력과 기체 반응 사이를 연결하면서 안정성과 기동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고속 비행과 급격한 기동이 반복되는 전투 환경에서는 이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어가 불안정해질 경우 전투 수행 능력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플라이 바이 와이어 방식은 다양한 보조 기능을 함께 제공합니다. 기체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조작이 입력될 경우 자동으로 제한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구조적 한계를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조종사는 보다 적극적인 기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동시에 안전성도 확보됩니다. 이런 기능은 실전 상황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KF-21의 비행 제어 구성은 기동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속 영역과 저속 영역에서 각각 다른 제어 특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제어 방식이 미세하게 조정되면서 최적의 반응이 유지되죠. 이런 정밀 제어는 조종사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중요합니다. 실제 전투에서는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자세 유지가 동시에 요구됩니다. 해외 전투기 사례에서는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통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운용 초기 단계에서 제약이 생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기능이 제한된 상태로 운용되면서 기체 성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사례가 보고되었는데요. 제어 로직 완성도가 부족할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행 제어 구성은 완성도가 확보되어야 실제 전투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KF-21은 시험 비행 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하며 제어 성능을 개선해 왔습니다. 반복적인 시험을 통해 알고리즘이 보정되었고 실제 비행 조건에 맞게 최적화되었는데요. 이런 과정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선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비행 제어 핵심 요소를 확보한다는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외부 의존도가 낮아질수록 개량과 성능 개선이 자유로워집니다. 운용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죠. 기술 축적이 이어질 경우 향후 항공기 개발에서도 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행 제어 구성은 단독으로 작동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엔진 출력 제어와 기체 자세 제어, 조종 입력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각 요소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며 최적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유지될 때 전투기의 성능이 안정적으로 발휘되는데요. KF-21은 앞서 설명한 통합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 핵심 제어 기술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단순한 장비 운용 수준에서 벗어나 설계와 개선 능력까지 확대되고 있죠. 항공기술 자립이라는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완성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장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랜딩 기어와 유압 구성은 대표적인 핵심 요소인데요. 착륙과 이륙 과정에서 기체 하중을 견디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상에서의 안정성을 책임집니다. 단순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고속으로 접근하는 전투기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강도와 정밀한 설계가 요구됩니다. 착륙 순간의 충격을 흡수하고 기체 구조에 전달되는 하중을 분산시키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랜딩 기어는 반복적인 충격을 견뎌야 하는 장비입니다. 전투기는 민간 항공기보다 더 가혹한 환경에서 운용되는 경우가 많죠. 당장의 짧은 활주로에서의 이착륙이나 급격한 하강 접근 상황에서 안정적인 작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소재 선택과 구조 설계가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KF-21의 랜딩 기어는 이런 운용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유압 구성은 전투기 내부에서 다양한 장비를 움직이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랜딩 기어 작동과 브레이크, 조종면 제어 등 여러 요소가 유압을 통해 움직인대요.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도 빠르게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이 요구됩니다. 유압 구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기체 운용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성과 내구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이 분야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유성기공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구성 요소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단일 기업이 아닌 여러 업체가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은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도 장점을 가집니다. 특정 부품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체 생산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례에서는 특정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면서 공급 지연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품 수급이 늦어지면서 전투기 가동률이 낮아진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는데요. 유지 보수 과정에서 부품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작전 준비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급망 안정성이 전투기 운용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는 국내 공급망을 확대하는 방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중소기업이 참여하면서 기술 기반이 넓어지고 있는데요. 부품 생산과 정비 능력이 국내에서 확보될 경우 장기적인 운용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술 축적이 이루어지면서 관련 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랜딩 기어와 유압 구성은 다른 장비와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비행 제어 장비와 조종면, 제동 장치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각 요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전체 기능이 유지됩니다. KF-21은 이런 통합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됐죠. 구성 요소 간 연결성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KF-21 전투기 운용에서 랜딩 기어와 유압 구성은 안정성과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비행 중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착륙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속으로 활주로에 접근한 기체가 안정적으로 착지하려면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랜딩 기어의 구조적 강도와 완충 능력이 핵심적으로 작용합니다. 작은 오차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이착륙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동일한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내구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유압 구성은 전투기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동력 전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조종면을 움직이거나 제동 장치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유압이 활용됩니다.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도 빠르게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죠. 압력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보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정적인 유압 유지가 이루어질 때 전투기 전체 작동이 원활하게 유지됩니다. 동시에 다양한 기동 상황에서도 압력 손실 없이 지속적인 동작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해외 전투기 운용 사례에서는 유압 개통 문제로 작전이 제한된 경우도 보고된 적이 있는데요. 누유나 압력 불안정으로 인해 일부 기능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 정비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장기간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핵심 구성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전투기 가용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운용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될 경우 정비 부담이 증가하고 전체 전력 운용에도 영향 줍니다. KF-21 개발에서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복적인 시험과 검증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실제 운용 환경을 고려한 시험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신뢰성이 점진적으로 확보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은 장기적인 운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구성 요소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국내 공급망 확대는 단순한 생산 문제를 넘어 전략적 의미를 가집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유성기공을 포함한 여러 기업이 참여하면서 기술 분산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특정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기업이 역할을 나누는 방식은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를 가집니다. 부품 수급 안정성과 정비 효율이 함께 개선될 수 있죠. 동시에 공급망이 국내 중심으로 구축될 경우 외부 변수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참여 확대는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술력이 축적되면서 새로운 업체들이 항공 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KF-21 사업을 통해 형성된 협력 구조는 향후 다른 항공 사업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문 부품 기업이 성장하면서 산업 구조가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랜딩 기어와 유압 구성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비행 제어 장비와 제동 장치, 기체 구조와 연결되어 작동합니다. 각 요소가 동시에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죠. 이런 통합 구조가 유지될 때 전투기 성능이 안정적으로 발휘됩니다. 구성 요소 간의 정밀한 연동이 유지될 때 실제 작전 환경에서도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단순히 부품을 모아 완성하는 장비가 아니라 다양한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복합 구조입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먼저 주목할 부분은 이 연결 구조를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구현했다는 점인데요. 레이더, 전자전 장비, 무장 제어 장치, 비행 제어 장치가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 환경에서 각 장비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내는 능력은 전투기의 완성도를 좌우합니다. KF-21은 이 통합 능력을 확보하면서 단순 조립 수준을 벗어나 설계 주도권을 확보한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통합 능력은 실제 시험 과정에서 그 가치가 드러났습니다. 반복적인 지상 시험과 비행 시험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의 반응과 안정성이 검증되었습니다. 단순히 기체가 정상적으로 비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장비 간 상호작용과 데이터 처리, 반응 속도까지 함께 점검되었습니다. 시험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는 지속적으로 수정되었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전체 완성도가 점진적으로 향상되었는데요. 축적된 시험 데이터는 이후 개량과 성능 향상에도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핵심 장비의 국산화 성과가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A사 레이더를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는 점은 단순한 장비 확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투기의 탐지 능력과 교전 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를 스스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기술 주도권 확보로 이어지는데요. 레이더는 표적 탐지와 추적, 다중 교전까지 담당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를 외부 의존 없이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전력 유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A사 레이더 개발 과정은 고도의 복합 기술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수많은 송수신 모듈을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고 동시에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전력 관리와 열 제어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높은 기술 수준이 필요한데요. 국내 개발 과정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하나의 장비를 완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전반이 함께 축적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향후 개량형 개발에서도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이 제한된 상황에서 독자 개발을 선택한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핵심 기술은 국가 간 이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도입 과정에서도 다양한 조건이 붙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이런 환경에서는 외부 의존이 장기적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F-21은 자체 개발을 통해 이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선택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운용 자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해외 전투기 개발 사례에서는 핵심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정이 지연되거나 성능 제약이 발생한 경우도 확인됩니다. 일부 기체는 주요 장비를 외부에 의존하면서 운용 과정에서 제한을 겪었죠. 기술 이전이 제한되면서 성능 개선이 늦어지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기술 주도권 확보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KF-21은 이런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내부 기술 확보에 집중해 왔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설계와 개발, 시험까지 직접 수행하면서 경험을 축적했고 이 과정에서 기술 수준이 함께 상승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종 개발에 그치지 않고 항공 산업 전반의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개발 경험이 축적될수록 다음 단계에서는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도 함께 확대됩니다. 결과적으로 KF-21은 제작 중심의 단계에서 벗어나 설계와 통합, 검증까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KF-21 전투기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는 개별 장비의 수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장비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묶어내는지가 핵심입니다. KF-21 개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이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즉각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능력이 함께 발전했습니다. 전투 환경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정보 처리 속도와 정확성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이 능력은 단순한 편의성이 아니라 생존성과 직결되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이런 구조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핵심 장비에 대한 통제력이 필수적입니다. A사 레이더를 포함한 주요 장비를 자체 기술로 확보했다는 점은 운용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외부 기술에 의존할 경우 성능 개선이나 기능 추가에 제한이 생길 수 있죠. 반면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할 경우 상황에 맞춰 기능을 조정하고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운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제 작전 환경에서 요구 조건이 변화할 때 대응 속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기술 의존으로 인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핵심 부품을 외부에서 공급받는 구조에서는 정치적 상황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전력은 부품 공급 지연으로 가동률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은 단순한 유지 문제를 넘어 전력 운용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술 자립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는 배경이 됩니다. KF-21은 이런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내부 기술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레이더와 전자장비, 통합 제어 기능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국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외부 변수의 영향을 덜 받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운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기술 축적이 지속되면서 후속 개량이나 성능 향상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확인된 안정적인 시험 성과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계별 시험을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반복됐죠. 이 과정에서 장비 간 연동과 반응 속도, 신뢰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를 보완하는 구조가 정착되면서 완성도가 점진적으로 높아졌는데요. 또한 축적된 데이터는 이후 개량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 일부 개발 사업에서는 통합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정이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개별 장비 성능은 우수했지만 연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전체 성능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는 통합 능력이 전투기 성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설계하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 개발 과정에서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KF-21은 설계부터 통합, 시험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하나의 연속된 흐름으로 구성했습니다. 각 단계에서 얻어진 경험이 다음 단계에 반영되면서 개발 효율이 높아졌죠. 심지어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 안정성이 향상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장기적으로 기술 축적 속도를 높이고 축적된 경험은 차세대 항공기술 개발에서도 활용될 것입니다.